반갑습니다. 소비자 행동론 5-1 태도 변화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앞전 4주차에서 태도 변화 부분의 마지막 부분이 모단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학습과 기억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도에 대해서 4주차에 대해서 소비자 태도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데니스 템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대 3대 1이라는 비율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세일즈맨이 10번 전화하면 그중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번 뿐이고, 다시 운이 좋을 경우 한 차례 판매에 성공한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일즈맨이 10번 전화를 하면 설명할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은 3번 뿐이다. 그런데 혹시 운이 좋을 경우 한 차례 판매에 성공한다는 그만큼 어려운 시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에 위축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하는 것이 고민이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신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판매 대상은 자기 자신이라고 그랬는데, 자기 자신이 벌써 판매 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객을 어떻게 더 키워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를 구축하는 것, 이것이 판매 성공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고를 한번 보실까요? 지금 이게 열릴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숨 쉴 때마다 불쾌하다면 베이킹 소다로 싹. 아멘 해머 치약. We're going to introduce today iPad 2, the second generation iPad. So, what is iPad 2? What have we learned? What can we improve? Well, it is an all-new design. It is not a tweaked design. It's not got marginal improvements. It's a completely new design. And the first thing is, it's dramatically faster. We have a new chip we call A5. Our chip wizards have come up with this, and it's great. It's dual-core processors, right? 2 processors inside, and so we get up to twice as fast on CPU performance, but we've really gone all out on the graphics performance, up to 9 times faster graphics. The graphics on this thing are wonderful. Same low power as A4. We don't want to give up any of that legendary battery life. And 자, 이런 형식으로 기업은 신뢰성을 주기 위해서 아이패드를 생산하는 아이폰 회사 있죠, 애플 회사. 거기에서 거기에 총수인 스티브 잡스가 직접 상품을 설명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뢰감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소비자는 신뢰감이 극대화되고 더더욱 그 상품에 대한 태도 변화가 크게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동영상을 이 강의 중에 몇 개씩을 준비해 봤습니다. 연결 부분이 다소 자연스럽지는 못합니다만, 그러나 가능한 내용만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이런 내용들은 대면 강의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생생하게 또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를 더 쉽게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소비자 학습 및 기억인데요. 소비자는 학습되고 또 기억을 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는 볼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학습은 무엇일까 이렇게 했더니 과거 경험의 결과로서 이루어지는
상대적으로 장기적인 행동의 변화다 이렇게 소비자 학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경험했던 것들로 해서 본인이 장기적으로 어떤 행동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학습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 연구자들은 학습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동물들 같은 여러 동물들을 이용을 해서 학습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고전적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가 있는데요. 예전에 고전적 조건화는 어떤 거냐면 어떤 자극을 받고 그 다음에 자극이 두 번째로 오는데 어떤 그런 경험들이 학습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이에게 병원에 가는 것을 아픈 주사 맞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 주로 우리나라는 약을 처방해 주지만 또 주사를 맞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또 뭐 유럽이나 이런 쪽은 주사를 아주 위험하다고 해서 아주 국소화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사를 맞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주사를 맞는다고 하는데 그 침을 맞는 순간에 아픈 것을 연결시킬 수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아프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고전적 조건화라 합니다. 그런데 도구적 조건화인데요. 골프 대회에서 좋은 경기 내용은 우승이라는 보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어떤 도구적 조건화를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경기 내용, 그래서 경기를 잘 했을 경우 우승이라는 보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도구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저기에서는 병원에 가면 주사를 맞아서 아프다. 이게 고전적 조건화라면 도구적 조건화는 경기를 잘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도구적 조건화를 사용해서 인간의 학습의 도구적으로 이용을 해서 조건화를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적 학습과 학습의 유형에는 인지적 학습이 있는데 행동적 학습은 고전적 조건화와 도구적 조건화 그리고 대리적 학습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인지적 학습에는 첨가 조율, 재구조화 이런 것들이 인지적 학습으로 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파블로브의 실험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실험 내용을 여기서 살펴보면 훈련 전에 비포 컨디셔닝인데요. 훈련 전에 하고 훈련했을 때 그리고 훈련 후의 반응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일단 강아지에게 여러분들은 강아지를 많이 키우죠. 강아지에게 무조건적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준다 이렇게 먹이를 보여줬더니 조건 반응을 해서 침을 흘리면서 먹고 싶은 행동을 취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종소리를 울려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사료를 갖다 놨을 때는 침을 흘리는데 종소리를 울려봤더니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시킵니다. 먹이를 줄 때 같이 종을 쳤어요. 중립적 자극에 들어가죠. 종을 칩니다. 그랬더니 침을 흘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내용은 중립 자극을 주는 건데요. 여기에 훈련을 통해서 밥을 줄 때 종소리를 울려줍니다. 그랬더니 종하고 같이 합해서 먹이하고 했더니 같이 침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다시 봤더니 훈련 후를 봤더니 종만 쳐도 침을 흘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립 자극을 주는데 독립적으로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료를 보여주면 사료 주면 침을 흘렸는데 종을 쳤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었으나 지금 무조건적인 자극 사료와 종소리와 같이 울렸더니 침을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 자극인 사료를 빼고 종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파블로의 실험 내용을 동물을 이용해서 해보는 건데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례를 지금 실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중립적 자극이 중요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언가 하나 중립적 자극을 줌으로써 무조건적 반응을 일으키는데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조건적 자극을 빼고 조건 자극만 집어넣었을 때 동물은 강아지는 같은 조건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파블로 실험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무언가 중립적 자극을 이용해서 기업은 어떤 자기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광고를 해서 무조건적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조건 자극을 줘서 조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파블로브 개 실험에서 무조건 자극 이 내용을 사료를 줬을 때 무조건 반응을 일으켰는데 여기서 무조건적 자극과 중립 자극 종을 넣었는데 종을 반복적으로 훈련을 시키면서 넣었더니 무조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복적으로 중립 자극 종소리를 넣으면서 했더니 종소리만 쳐도 침을 흘리게 되더라고 하는 동물 개 실험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마이클 조던을 나이키 광고에 모델로 썼는데요. 마이클 조던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농구 선수죠. 농구 선수인데 이 사람은 농구의 기재였으나 프로야구 선수가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야구로 갔다가 다시 프로야구에서는 크게 성공을 하지 못하고 다시 농구로 돌아오는 독특한 선수인데요.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래서 나이키 광고 모델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클 조던 했더니 최고 농구 선수 하면서 무조건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무조건 자극에 중립 자극을 더합니다. 이 중립 자극이 뭐냐면 나이키를 신고 나이키 옷을 입고 뛰는 마이클 조던을 여기서 나이키를 중립 자극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적 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이클 조던은 최고 농구 선수 플러스 중립 자극 나이키를 넣었더니 무조건 반응을 일으킨대요. 나중에 반복적으로 광고를 하면서 했더니 이 조건 자극 나이키만 넣어도 마침 조건 반응을 일으킨데 최고 스포츠화로 인간들은 학습돼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물 실험이나 마이클 조던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인간은 마케팅을 어떻게 한가요? 나이키라는 여기 지금 광고를 통해서 중립 자극을 줬더니 무조건적 자극 받는 것 더하기 중립 자극을 반복시켜서 훈련을 시켰더니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광고의 효과가 이런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학습에 해당됩니다. 사람은 이런 중립 자극을 줬을 때 학습이 되고 조건 자극으로 남아서 조건 반응을 일으키더라 하는 내용입니다. 자, 카우보이를 등장시키는 말보로 광고인데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우보이 하면 무조건 반응을 일으킨 게 남성다움, 멋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말보루를 중립 자극을 줍니다. 반복해서 카우보이가 말보루를 담배를 피고 있는 것을 보여줬더니 똑같이 무조건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보루에 대한 중립 자극을 반복적으로 시켰더니 조건 자극에서 조건 반응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나중에는 말보루만 이야기해도 남성다움 마침 말보루
말보로는 카우보이처럼 멋있는 남성다움이라는 느낌으로 사람들은 학습돼서 기억에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답고 야성적인 카우보이 같은 모습을 마치 말보로 담배를 피면서 본인이 느끼도록 하는 그런 학습이 이런 조건 반응에서 조건 자극에서 조건 반응으로 나오는 것을 사례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한다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차두리를 등장시킨 우루사 광고인데요. 차두리는 차범근 선수의 아들이죠. 유럽 축구단, 프로축구단에서도 활동을 했고 유명한 선수는 여러분이 뭐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루사는 간장약입니다. 간의 피로 회복을 덜어주는 간에 도움이 되는 약인데요. 여기에서도 차두리 하면 아주 그 강한 체력을 가지고 있다. 아주 질주를 하는 요즘은 이제 유럽에서 뛰고 있는 또 다른 선수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이 일어나는데 무조건 자극과 무조건 반응 사이에 중립자극 우루사를 넣습니다. 그랬더니 무조건 반응을 같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걸 우루사를 반복적인 광고를 했더니 조건 자극이 되고 조건 반응을 일으키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블로 게이실험 및 광고에서 고전적 조건화의 적용 사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자, 스타를 이용한 스타 마케팅인데요.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광고에서도 많이 볼 수 있었죠. 유명 스타를 이용했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조건 반응 내용을 움직이면서 자극을 받게 되더라. 자극을 주면 반응을 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타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품이나 서비스, 이벤트, 봉사활동 등에다 연계한 마케팅 전략으로 스타가 팬들에 대해서 행사하는 카리스마, 즉 상업적 잠재력을 활용하려는 전략을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유명 스타의 인기를 이용해서 마케팅 전략의 광고를 써서 사용하는 것이죠. 카리스마는 우리가 사전적인 용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대중을 신복시켜 따르게 하는 능력이나 자질을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스타의 카리스마를 이용을 해서 상품 광고를 하는데 여기에 어떤 것을 집어넣었습니까? 중립적 자극을 넣다가 반복시켰더니 조건 반응을 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데요. 스타를 광고 출연하고 이벤트 출연하고 사회활동하고 홍보대사라도 이렇게 하는데 외부 강연, 사인, 캐릭터, PPL까지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사람들은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을 광고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도구적 조건화인데요. 도구적 조건화는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려는 학습을 할 때 주로 하는 것인데요. 특정 브랜드를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사용할 때마다 만족을 얻게 되면 그 만족의 강화 요인이 작용해서 정보 탐색이나 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습관적으로 무의식 중에 습관적인 구매를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만족을 얻게 되고 만족의 강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마케터들은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는 촉진 활동 중에서 특히 판매 촉진과 잘 부합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면 만족을 어떻게 더 줄 것인가. 그런데 소비자 만족을 주는 것도 주는 건데 요즘은 소비자 만족보다 감동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마케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더욱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계속해서 얻게 되면 이제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으면서 그냥
정보 탐색이나 처리 과정 이런 것을 복잡하게 거치지 않고 습관적인 구매가 이루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구적 조건화 촉진, 이거 판매 촉진과 너무 잘 부합되는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을 때마다 강화하는 것을 전체 강화라고 하는데요. 또는 연속 강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속 강화에 의해서 학습이 가장 신속하게 잘 일어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속 강화 도구로 많이 이용되는 것이 프리퀸시 마케팅과 포인트 마케팅인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은 포인트 마케팅 경우를 많이 하고 있죠. 포인트 마케팅은 마일리지나 사이버 캐시로 불리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핸드폰의 포인트라든가 아니면 이런 내용들 포인트가 모아진 것 가지고 편의점에서 할인을 받거나 영화를 보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포인트 마케팅이라고 하는데요. 프리퀸시 마케팅은 다량 구매자에게 그리고 자주 구매하는 고객에게 장기적이고 유리한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마케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이 사고 자주 사는 고객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자기 고객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광고 예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대카드 광고 내용을 조금 후에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가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할인 혜택이라든가 포인트 적립을 강조하는 현대카드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기존의 틀을 깬 카드 상품과 대대적인 문화 마케팅 등 현대카드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현대카드의 고속 성장의 원동력으로 이렇게 꼽고 있습니다. 성공 사례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 좋은 카드들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현대카드의 영상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할인 혜택 포인트를 주는 그런 광고를 잠시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독보적, 모아놓고 보면 체계적. 이것이 모든 카드들의 롤모델이 된 이유. Who makes the rules? 현대카드. 자, 이렇게 현대카드 같은 경우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할인 혜택 포인트 적립을 강조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나는 핸드폰으로 해서 할인 받고 싶다, 아니면 나는 주유를, 아니면 나는 문화생활에서 받고 싶다 하는 내용들을 골고루 고객의 맞춤으로 이렇게 카드를 만들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다른 카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를 만들어서 현재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서 포인트 마케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응이 가끔씩 강화되는 것을 부분 강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분 강화에 의한 학습이 가장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강화는 체계적일 수도 있고 무작위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살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롯데도 마찬가지로 포인트의 가치를 2배로 누려보세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 광고를 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영상을 또 한번 돌려보려 했는데 좀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가능한 것들은 또 여러분들과 사례로 살펴보면서 수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금 5-1에서 봤던 것은 소비자 학습 기억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학습의 정의 및 유형,
유형에서 좋은 어떤 결과를 줬을 때, 도구적 조건화를 줬을 때 내용의 성과로 나타나는 이런 도구적 조건화가 있고, 아니면 고전적 조건화, 자극 1과 자극 2로 넘어가는 것. 근데 여기에서는 경기를 잘하면 상을 받을 수 있다는 도구적 조건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소비자 학습에서 소비자 행동론에서 광고에 적용하면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를 통해서, 애완동물을 통해서 사료를 줘보고 그랬더니 무조건적 반응이 일어났는데, 중립적 자극을 그냥 하나만 줬더니 반응이 없었으나 훈련을 통해서 무조건적 자극과 중립적 자극을 합해서 줘봤더니 똑같이 무조건적인 반응을 일어나니까, 무조건적 반응을 띄어내고 조건 자극만 줘도 바로 조건 자극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했는데요. 그런 것들을 지금 사례를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스타 마케팅을 이용한데도 이런 조건 자극 내용들을 진행을 했고, 또 강화 스케줄 내용에서 현대카드의 포인트, 라이프 스타일에 맞추는 할인 혜택과 포인트 적립을 해주는 것 강조하는데 성공했던 현대카드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소비자 행동론에서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수업을 할까 이렇게 합니다. 지금 동영상이 준비가 된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이해 쉽도록 또 사례를 영상으로 보여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연결이 여의치 않는 내용은 볼 수가 없는데 가능한 것들은 최대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대면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5-1 수업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